자, 일단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미국 쪽 보기 전에 중국 쪽 먼저 한번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 출발할 때 9시에는 미국 시장 영향을 받겠지만 오전에 한 10시 반 정도 되면 또 중국 시장이 개장할 때 우리 중국 시장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어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미국 쪽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뭐 PMI 뭐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안화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의 흐름을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6.37 위안 정도에서 6.48 위안까지 위안화가 팡 튀어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위안화 뭐 가치가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달러 대비한 위안화이기 때문에 1달러를 바꾸는데 6.37 위안 주다가 6.48 위안을 줘야 되니까 이거는 위안화 가치의 약세인 거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빨간색 제가 네모로 칠해놨지만 급격하게 위안화가 지금 약세로 반전되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연설을 하나 하셨는데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국 국민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이 경제 회복이다라는 이 코멘트가 저는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생명 다음에 경제지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 평화가 세 번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키워드를 세계 평화보다 네, 세계 평화보다 그 나라의 경제 회복, 그 나라의 경제 회복보다는 생명. 뭐 사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 맞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맞죠. 네,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야 이러면 봉쇄라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좀 유지하겠네. 뭐 이런 우려감들. 그래서 봉쇄에 대한 중국의 강한 의지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면서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늦춰지겠네. 그러면 이제 위안화는 어떻게 되죠? 통화의 가치는 약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라의 통화가 약하게 움직이면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들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차트는 중국 상해 지수의 일봉 차트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예상보다 낮은 경기 부양 의지, 이게 영향을 줬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혹시 대표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음봉이 하나 나왔을 때, 네. 우리가 같이 또, 이 일봉 차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게 박스권을 계속 감싸고 있는 이 구간을 한 방에 이렇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요 음봉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중국 증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때 드렸었는데 지금 올라오다가 얻어맞은 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음봉의 시가에 딱 보면 저항을 걸리고 얻어맞고 결국 거기로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보시면 다시 전저점을 깨고 지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트의 에너지만 봤을 때 상당히 안 좋다. 일단 상당히 안 좋다라는 그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반전의 포인트 단기적으로 혹시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다음 주에 정치국 회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준다면 또 이렇게 뭐 들어올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중국 증시가 어려우니 오늘 우리나라 개장하고 또 10시 반 정도로 전후해서 혹시라도 중국 증시의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금요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스닥도 지금 그렇고 뭐 중국 증시도 만약에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보여진다. 그러면 우린 또 영향을 많이 받으니 네네네. 또 우리가 또 안 좋아진다. 지수가. 네. 그랬을 때 이때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흘려보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있는 것도 좀 나도 좀 약간 매도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더군다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나스닥
갭을 열렸을 때부터 최소 10% 정도의 현금 비중은 지금 좀 확보를 하자.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뭐 30% 정도 이제 제가 밴드를 말씀드렸고 무조건 10%는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보고 있는 너무 그 갭이 두텁고 안 닫히니까 이거는 하방의 에너지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오늘 이제 아침에 이 시가가 분명히 낮게 출발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현금화하려면 여기서는 이제 참 고민스럽고 손이 나가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중에도 이렇게 반등을 한 번씩 충분히 줬는데 그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만약에 계좌 내에서 현금이 하나도 없다라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최소 10%라도 만들어 놓고 오늘은 주말을 맞이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5월 FMC 전까지 4월 말까지는 계속 좀 재미없는 그런 그림이 될 거다라는 거 이미 뭐 다 지금 우리가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을 살짝 미리 해뒀으면 좋겠지만 안 해뒀다면 오늘이라도 최소한 10% 많이 하기 어렵다면 저는 하고 주말을 맞이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그 10%를 오늘 쓸 때는 아니다. 오늘 그렇죠. 저는 급하게 아니다. 오늘을 굳이 뭐 집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좀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흘려보내자. 네네네. 지켜보자. 물론 종목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시가가 낮게 시작하는 종목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로 봤을 때는 굳이 뭐 그렇게 급하게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또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 하여튼 우리 키미님 많이 아프신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댓글창으로 제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김재리님, 죽으면 안 돼.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닌데요. 근데 죽으면 안 돼. 어제는 이러다가 이거 가장 정말 절실한 위로의 걱정의 말씀. 네. 아직 그 정도 제가 나이는 아닌데 어제 살짝 제가 조금 좀 힘들었던 게 어제 내과를 갔었는데요. 그 내과가 건강검진을 같이 하는 데다 보니까 진료해야 되는 이제 원장님이 계속 그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그 건강검진을 하고 계시니까 아파 죽겠는데 제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쓰러지나 생각했는데 죽을 나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리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매크로 관련된 지표들 몇 가지 보고 미국 증시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유가는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 정도 상승을 해서 여전히 여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이 놓여 있습니다. 104달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유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인데요. 달러가 이제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이 부분 있죠.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급격히 올라온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이유가 바로 이제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다 하셨겠지만 파월이 코멘트 하면서부터 그렇죠. 달러가 갑자기 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약세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강세로 반전되는 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오늘 또 외국인 수급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고 뛸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따가 제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의 동향은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달러는 소폭 강한 흐름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가장 위험한 지표로서 체크를 하고 있는 하이힐드 쪽에서는 여전히 채권 시장 쪽에서는 야 이거는 그냥 긴축에 대해서 시장에서 약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큰 금융위기나 그런 시그널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하이힐드 쪽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빠지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금으로 사야 되는 시장이지 내가 다 버리고 도망갈 시장은 아직까지 아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의 업종판을 한번 볼까요? 네네네. 자,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테슬라가 그나마 오늘 3%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하나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게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입니다. 아마존, 구글,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여기 엔비디아라든지 여기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거의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좀 투자를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흐름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와 또 같이 상관관계가 높은데 오늘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참 심히 걱정이 되는 아침 개장 전에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공포에 오늘 살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달콤님. 그리고 뭐 단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현금을 쓸 날은 아니다. 그렇죠.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시면 만약에 아침에 많이 빠졌을 때 뭐 단기로 뭐 저점을 좀 이렇게 낙폭을 줄이는 그림을 그리고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마 주식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은 아마 현금 비중이 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종목 중에 오늘 낙폭이 혹시 크게 나온다면 거기에서 한번 단기 트레이딩을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뒤에 종목 이야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번에 우리 민 팀장님이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네. 코스모 신소재 다뤘었잖아요. 좀 특집으로. 근데 흐름이 정말 좋아요 지금. 네, 코스모 신소재 좋고 어제는 우리가 코스모 그 형님인 코스모 화학까지 제가 회사 이름 예쁘다고 말씀드렸다가 대표님한테 한 방 먹었는 그게 예쁜가요? 코스모 화학? 아니야. 코스모까지. 네, 그래서 어제 코스모 화학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네네. 오늘, 그다음 이어가죠. 예.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이제 실적 발표 이야기들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드려보면 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실적 발표 나왔는데 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실적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좋게 뭐 주가는 좋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한 8% 정도인가요? 주가로 움직였고. 정말 좋으네요. 그리고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다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늘 우리나라 섹터에서 이 그림을 그대로 복사를 한다면 항공주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좀 낙폭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좀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미국도 항공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리오프닝, 뭐 의류라든지 뭐 리오프닝이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그림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 중에 우리가 다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유명한 회사입니다. 다우케미칼. 이 티커는 이제 DOW 다우를 쓰고 있는데 이 실적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좋으면 이제 예측치보다 잘 나온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숫자 보시면 오른쪽보다 숫자가 잘 나왔죠. 그죠? 그러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화학주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다우는 숫자 잘 나오면서 오늘 뭐 신고가 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항공주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계속 이제 815 가족분들한테 요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ETF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항공주만 모아놓은 미국의 ETF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국내 항공주들은 미국 항공주들의 흐름을 따라갈지 한번 그거는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아무리 이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면은 개별 종목 그래도 좀 상승세도 좀 약하고 그렇죠. 오히려 빠지는 주식들이 있으니 일단 이 나스닥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인 것인가 더 빠질 것이냐. 자, 오늘까지 캔들만 놓고 봤을 때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죠.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자,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저항이 닫혔나 안 닫혔나부터 일단 복습부터 해보죠. 자, 1번 갭 아직 안 닫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2번 갭, 이게 몸통으로 완벽하게 제가 닫혀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2번 갭도 몸통으로 안 닫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계속 여기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홀짝 하는 그림이었는데 오늘의 캔들은 상당히 또 기분 나쁜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7일 거래일, 한 6거래일 정도 행보하던 구간은 오늘 한 방에 거기를 커버하는 이 행보하는 구간을 한 방에 커버하는 양봉이 나와야 좋은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중국도 그렇고 미국의 나스닥도 그렇고 이 행보하는 구간을 이렇게 밑으로 커버하는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가능한 일단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그림이다라는 게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점점점 1번과 2번 갭이 안 닫히고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빨리 해보겠으면 모르는데 저 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저걸 돌파하려면 더욱더 많은 에너지가 이제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그 현금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좀 편안하게 하시려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도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 특별히
반전을 시켜놓지 못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시가도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주말 앞두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현금 비중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하시기보다는 그 현금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현금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미 다 대부분 아마 기존에 많이 물려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걸 이제 카운터 펀치. 그렇죠. 카운터 펀치는 정말 한 방을 노려야 되는데 네. 아직 그 사용할 시기는 오늘은 아니다. 그 시기가 저는 4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5월 3일 FMC 회의가 있는 바로 직전 주가 가장 하락 에너지의 클라이막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좀 시장이 진짜 좀 상승 추세에서 편안하게 내가 사서 바로 좀 수익 나는 걸 원한다. 그러면 그 타이밍은 아마 4월 말 정도의 자금을 집행하는 게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싶고 대표님께서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되려면요 보합권 정도에서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런 등락을 보인다면 괜찮은데 이런 등락이라면 내릴 때 팍 내렸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마이너스 뭐 한 2% 우리나라 증시가 1% 이상 하락하면 개별 종목들도 힘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보합권이 1% 미만의 보합권이면 개별 종목 장세 기대해도 되는데 오늘 시장이 만약에 우리도 1% 이상으로 밀린다 그러면 개별 종목들도 힘을 점점 좀 잃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네. 힘을 잃는 데에는 외국인이 안 사주는 거, 안 사죠. 하는 거 네네. 이거니까 일단 외국인 동향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하루 연초부터 제가 하루에 매매하는 것들을 이제 다 그려서 어제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나마 저는 위안권위는 최근에 이제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뭐 6천억, 7천억대 이렇게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프 길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길이가 상당히 이렇게 짧아진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조금 매도 규모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물론 매수도 크게 안 하지만 매도 규모도 아래쪽으로 세로 막대 그래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조금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 2,000억 이상 매도하기보다는 세로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파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사주기만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은 안 사주기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거네. 안 팔기만 해도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만 있어. 외국인들은 차라리 관망만 해줘도 저는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또 1,000억, 2,000억씩 이렇게 파는 그림이 나오면 상당히 싸늘한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형님들이. 네. 형님들 네. 이러면 안 돼. 네. 네. 자, 그다음에 네. 어쨌든 일별 순매수 대금 봤으니까 네, 한번 보죠. 기관의 움직임도 좀 봐야겠죠. 네, 어제 이제 중국의 일부 이제 시 하나가 락다운이 되면서 그 시가 중국 철강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철강사들이 제일 이제 그 리스크 요인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라든지 중국의 열연 가격, 철강 가격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들 동향을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철강 생산이 조금 멈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급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고 값싼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로도 또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철강주들한테 상당히 어제는 좀 약간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기관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던 대표적인 업종이 여기 전자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반도체 기판 쪽 PCB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전히 해성 DS 실적 발표 이후로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종목 쪽 계속 흐름 좋은 모습이고 수급도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또다시 그 FCBGA라는 반도체 기판 증설 공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증설 공시 했거든요. 근데 어제 또 했어요. 기존에 증설 공시한 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장도 안 만들었을 텐데 또다시 증설 공시를 했거든요. 얼마나 업황이 좋으면 이 증설 공시를 계속 할까라는 뭐 좋은 점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증설을 많이 한 것들이 나중에 어쨌든 시장의 물량으로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 과연
그때도 시황이 좋을 것인가, 업황이 좋을 것인가, 이랑 고민거리 하나, 요 두 가지를 안겨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고민을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반도체 기판 쪽에 워낙 이제 그 고부가가치 FCPGA라는 고부가가치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저부가가치 기판은 제가 중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쪽 부분은 아직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앞으로, 한 번씩 뭐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증설한 부분이 이 반도체 기판 쪽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만들어줄지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요거 네. 하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금 가지고 있는 거는 네. 적극적으로 지금 살 구간은 아니다. 네네. 예, 좀 아껴두자. 예. 한 방을 노리고. 근 반대로 내가 현금 비중이 없으면 그냥 조금 정도 10%라도 일단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파는 거, 요거야 뭐 괜찮지만 네.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내가 이번에 비중을 확 줄이자 혹은 뭐 전부 팔고 나중에 쌀 때 더 확 사지.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전략일지. 그거는 이제 시장이 여기서 진짜 추세적으로 지금 판 가격보다 무조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100% 이상 가까운 확신이 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인데, 저도 지금 하루하루 시장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적인 이러한 달러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게 맞으니까,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으면 아예 많이 줄이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 것 같으면, 오늘 뭐 현금 비중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10%라도 만드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아니요, 한 절반 정도는 무조건 현금화 하세요라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그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어떻게 좀 상황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또 반전돼서 올라올 수 그렇죠. 있으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버티면서 네네네. 가되 그렇게 약간의 비중 물량을 가지고 대응하는 정도로 생각하자. 예. 예. 제가 밖에서 잠깐 대기하는 사이에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파월이 이야기한 50bp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빨리 2번이나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뉘앙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시장에서는 녹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녹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돼 버리면 또 순식간에 제가 봤을 때는 돌려 세우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50% 이상이라는 얘기지 100%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단지 그런 상황에 대비하자는 거지. 예. 그런데 그거에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배팅을 그쵸. 하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서. 오늘 뭐 키맨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뭐 갭이 2개나 열려 있고 다치기 어려워서 앞으로 더 안 좋다고 하는데 다 팔아버려야지,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좋은 뭐 업종, 좋은 종목 이야기해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예 뭐 우리가 계속 안 좋을 것 같으면. 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자동차 부품은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 업종으로 기관들이 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요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조선 관련된 부분 이제 좀 한번 챙기는 타이밍 그 이야기를 그래프로 그려서 수급 관련된 부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구간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조선을 한번 좀 챙기는 거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기관들은 어쨌든 어제도 조선주를 좀 비우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쪽은 여전히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업종별로 외국인 기관들의 동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기관 매수. 우리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개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좀 봐야지 또 도움이 되니까. 네. 자, 어제 이제 기관들이 사는 업종들이 조금 전에 보셨고, 그 업종 내에서도 가장 힘있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로 강하게 산 업종이 어떤 게 있냐라는 것을 한번 볼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어제 우리 대주주 관련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대주주 형님이라고 말씀드렸던 코스모 화학을 어제 시총의 1%를 한 방에 매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기관 매수 강대의 가장 특징적인 그림이라서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폐배터리 그래 배터리가 많아지니까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따가 코스모학은 그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TI라는 종목이 하나 여기 보이실 텐데 시총의 0.85% 이제 편입한 종목입니다. 요거는 제가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딱 발표가 된 그 다음 날 제가 이미 그 전날 오른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잘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SS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C는 센트럴이거든요. 중앙. 그다음에 그다음 C는 케미컬입니다. 화학. S는 서플라이 공급, 그 다음에 시스템. 그래서 중앙화학 공급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장을 딱 짓게 되면 요 인프라부터 먼저 가장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STI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반도체 P3, P4 뭐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게 되면 요 인프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STI는 본업이 수주가 더 들어오겠죠. 요게 이제 뭐 증착 공정이라든지 이러한 장비 외에 하나 관심 가질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본업 외에 신성장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TI는.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미지 센서 공부했던 테스나. 자, 넷플릭스가 오늘 새벽에도 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게 네. 40% 가까이 빠졌어요. 네, 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사인 사마네트웍스 쪽으로는 어제도 그렇고 계속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저점 매수가. 네, 드라마 제작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사마네트웍스거든요. 사마네트웍스 쪽으로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만도가 역시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삼성전기가 상당히 무거운 주식인 거 혹시 아십니까? 네네. 아니, 무겁기도 하지만 기대감을 자주 주고 실망을 자주 시키는. 그래서 속 천불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짜증나는 주식의 맞습니다. 1위 네네. 대명사죠. 네. 근데 어제 삼성전기가 시총의 0.5% 이 대형주가 여기에서 잡힌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샀는지이기 때문에 워낙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많이 사지 않으면 여기 안 잡히거든요. 근데 삼성전기가 어제 여기 잡혔다는 것은 특이하고, 삼성전기가 어제 잡혔던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대덕전자 이제 기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삼성전기가 대덕전자와 함께 이 FCBGA라는 기판을 글로벌에서 거의 한 4-5번째로 잘하고 있고 물량도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왜 삼성전기는 주가가 이렇게 답답한지. 이 기판은 너무나 좋은데, 그리고 이 기판이 앞으로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이러한 기판들, 애플이 고성능 또 IT 디바이스를 하려면 이 기판을 써야 되는데 LG노텍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LG노텍이 우리도 하겠다라고 최근에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잘하는 게 삼성전기가 먼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애플향으로는 삼성전기께 들어갈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MLCC라는 부분이 아직도 이제 삼성전기는 가장 큰 돈을 벌어주는 사업보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그림인데, 아무튼 MLCC의 업황만 조금만 호전되는 모습이 나오면 이 FCBGA 반도체 기판 워낙 좋기 때문에 삼성전기 바닥을 잡고 세게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좀, 이게 그 삼성전기 애플 향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 루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이 한쪽 파트고, 그렇죠. 네. 언제 애플 향에 대한 뉴스가 끝까지 확인돼 가지고 뭔가 주가에 좋은 적이 있었냐, 다 루머로 끝나고 실망시켰지라고 보는 쪽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른 모멘텀이 뭐냐, 애플 뉴스 때문이냐, 지금 얘기하신 어떤 실적 기대감 때문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애플이 아니더라도요, 이 FCBGA라는 것은 제가 이제 FC CSP와 BGA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CS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이고 BGA는 면적이 아주 큰 반도체 기판입니다. 그러면 주로 차량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PC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차량용은 전기차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 FCBGA 큰 기판이 들어가야 되고, 자율주행이 되면 당연히 이 고성능 기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앞으로 자율주행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데이터 센터도 확충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리 우리 클라우드 쪽 하는 쪽도 계속 성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플 쪽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쪽은 실적 잘 나옵니다. 근데 MLCC 쪽만 좀 받쳐주면 저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서 밑으로 크게 하락할 그 부분은 저는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